샤머니즘과 외계인 납치는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주제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놀라운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의 영상 내용은 2000년 1월 발행된 호주 에디스 코안 대학교 연구 논문 샤머니즘과 외계 납치 비교 연구와 LA 마르줄리의 외계인 납치 피해자들 인터뷰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해당 논문은 총 11명의 납치 피해자들의 인터뷰와 전 세계 각지의 샤머니즘 문헌 기록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또한 크게 4가지 항목들, 즉 인문과 변화, 유전과 영적 관계, 영성과 다른 세계 조우, 치유 능력과 초자연 현상의 카테고리로 샤머니즘과 외계인 납치 피해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인문과 변화. 체험의 시작. 외계인 납치 피해자들의 경우는 인터뷰 참가자 11명 중 11명 전원 모두가 4에서 7세 무렵부터 첫 조우를 겪었다고 응답합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납치, 근접 조우 시작 이전에 강한 느낌을 받고 벌어는 낮게 웅웅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납치 체험은 어린 시절 지속되다가 중단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 재개되거나 해당 기억을 잃거나 삭제당하였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 기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기억을 그대로 간직한 사례는 상당히 희소합니다. 인터뷰 참가 납치 피해자 대부분은 납치 대신에 접촉, 상호작용의 용어를 더 선호했습니다. 호주 대학 논문 속 인터뷰 참가자 집단은 전원 모두 외계인 납치를 긍정하는 부류에 속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어느 정도 외계 존재의 일방적 납치에 동조하고 순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스스로를 인간의 옷을 입은 외계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납치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과거 역사적 인물, 주술사 따위의 환생으로 인식하는 샤먼의 정신상태와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납치 피해자들의 이러한 특징들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체험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싶지 않은 자기 방어 기제와도 연관된 것 같습니다. 외계인 납치와는 대조적으로 샤머니즘 세계에서 접시는 연령에 상관없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외계인 납치의 사례처럼 어린 시절부터 영적 존재들을 보는 케이스도 존재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시작될 수도 있죠. 한국에서도 상가집 갔다가 집에 오기 전에 소금이나 팥을 뿌리는 문화가 있는데 서구권에서는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게 된 영들을 히치하이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들려 행동이 변하거나 영안이 열려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한국 무속계에서는 이를 두고 귀문이 열렸다, 신병 들렸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귀신이 들린 것이죠. 이때에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 기도와 함께 해당 영적 존재와 연관되는 물건, 인간관계, 습관 등을 모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영적 세계에서 인간은 그릇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이 그릇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리에 따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른 영들은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무당세계에서 강신구세 원리가 바로 이 그릇 원리에 해당합니다. 해당 무당 입문자를 귀신의 영으로 채워넣는 작업인 것이죠.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귀신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적 존재들이 눈에 보이는 것 자체는 단순 귀신 들림과는 미묘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대체로 악한 영의 장난이긴 합니다만 외계인 납치가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부분 잦아들지만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기도 하고 다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미지근한 신앙 때문일 수도 있고 특정 혈통이나 DNA의 후천적 변화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꿈과 유체 이탈. 샤머니즘 연구가 엘리아데는 일반적으로 주술사는 무아지경, 샤머니즘 전통을 전수받기 이전까지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무당들은 보통 꿈 등을 통해서 신, 영, 조상 따위와의 관계가 재정립됩니다. 이는 종종 비자발적이고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기도 하죠. 네빌 드루리는 샤머니즘이란 신화적인 자각몽의 한 유형라면서 북미 인디언들은 꿈에서 징조나 전조를 발견하고자 세심한 주의 기울인다고 전합니다. 엘리아데는 샤머니즘에서 잠재적 주술사의 소명은 꿈, 무아지경, 질병 중의 반신적 존재나 조상 또는 동물 영혼과의 조우를 통해 촉발된다. 무당은 다른 영들이 무한히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이 되지만 이들은 항상 죽은 무당이나 옛 무당을 섬겼던 다른 영들의 영혼이다 라고 말합니다. 납치 피해자들도 꿈에 대해 언급하고 일부는 꿈으로 불리는 시간 동안 납치 체험을 겪었으며 유체이탈 경험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외계인 납치 피해자들은 예지몽을 경험하거나 꿈을 꾸는 동안 외계인과 관계를 맺는다고도 했으며 꿈속에서 외계인과 밀접한 만남을 겪습니다. 또 이들은 무서운 꿈과 함께 외계인이 뭔가를 보여주거나 어디론가 데려가는 환상 같은 체험을 하고 꿈 같은 상태로 자신을 찾아온 존재들, 유체이탈, 원격투시를 체험합니다. 이들은 육체 자체가 납치되기도 하고 영혼 상태에서 납치를 겪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환상 속에서 비행기를 타고 호주 남부로 날아가 현지 병원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타인을 치유하는 힐링핸드 사용법을 터득했다고 하죠. 현재에도 다수의 뉴에이지 신도들이나 오컬트, 마녀 기술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아스트랄계 도달 방법은 바로 수면마비입니다. 이들은 일종의 자각몽처럼 수면마비 증상을 일부러 유도하고 진동수를 높여 아스트랄 세계에 도달하는 방식을 자세히 연구하고 제시합니다.
자각몽은 따라서 유도된 수면마비이며 이 둘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수. 영혼 비행의 꿈이나 환상은 샤머니즘 세계에서 필수적입니다. 유체 이탈은 샤머니즘의 기초입니다. 그 중에서도 꿈, 환상 속 동물은 주술사와 중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계 다수의 문화권에서는 주술사를 새, 비행과 연관시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독수리가 주술사의 원형이고 독수리와 주술가 모두 신과 인간의 중개자로 인식되죠. 시베리아 설화에서 최초의 주술사는 신이 사자인 독수리가 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신이 정수를 전하여 태어났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술사들은 영적인 새로 변신하거나 천상으로 향할 때 영적 새에 의해 옮겨집니다. 많은 세계에서 주술사는 이러한 동물로 변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부 전통 속에서는 주술사의 수호신, 정령이 동물의 형상으로 등장합니다. 납치 피해자들도 일반적인 주술사의 빈도는 아니었지만 스스로 동물이 되거나 꿈과 환상 속에서 동물을 마주한 체험이 종종 있습니다. 이들은 사자나 뱀을 보거나 스스로 독수리가 되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reptilian 외계인과 사마귀형 외계인을 목격한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신병과 거부. 샤머니즘에는 인문질병이 나타납니다. 시베리아, 몽골 및 기타 여러 지역에서 영혼의 부름을 받아 주술사가 되죠. 거부할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한국의 강신무에 해당하는 신병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눌림굿을 진행하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내림굿과 사살을 받아 무당이 됩니다. 여기에 저항하면 큰 고통, 질병이 따르고 심지어 주변인들이 죽고 결국 본인이 죽게 되기도 합니다. 이를 소명, 부르심, 별단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영적 공격은 수개월 평생까지도 지속됩니다. 이는 주술사의 위지와는 상관이 없이 강제되고 힘을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납치 체험에도 영적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건과 질병이 나타납니다. 납치 피해자 중에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물리적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의 체험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이때의 빛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자 공격이 멈추었다고 전하죠. 그리고 그게 해당 공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해당 존재를 두려워했고 부정적으로 봤지만 이후로는 그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우울증 같은 영적 변화기를 겪은 이후로 영적 세계에 관심이 늘고 트랜스 등의 의식 변화가 수월해진 케이스, 최초 납치 이후로 질병을 겪고 속이 메스껍고 아픈 상태가 지속되어 의사에게 가봤지만 아무런 이상도 찾지 못한 케이스 등 샤머니즘에서 나타나는 신병처럼 영적 및 육체적 학대와 외계 납치는 관계가 깊습니다. 납치 피해자들은 평생에 걸친 고립감, 소외감 등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5. 영혼 통제. 더 샤먼의 저자 피어스 비텝스키는 전통사회 속에서 주술사의 힘은 트랜스 상태에 대한 통제력 유지와 연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문화별로 빙의에 대한 관점이 서로 상이하지만 영적 무아지경과 트랜스, 빙의는 결국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주체가 사람이냐, 빙의된 영이냐에 따라서 상태가 나뉘는 것이죠. 샤머니즘 세계에서 주술사가 모든 영을 항상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은 전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외계 납치 피해자들은 초기 경험은 통제가 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주술사와는 다르게 자신이 납치 경험을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호주 대학 논문의 경우는 납치 피해가 영구적으로 중단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납치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 해당 기억과 납치 체험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해당 존재들을 더욱 편안하게 느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외계 존재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고 일방적인 납치 체험을 하게 되지만 이젠 그들에게 다소간의 요구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몸을 맡기게 되었죠. 피해자들은 더 많은 통제력을 갖게 되었다고 느낀다. 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깨달았다. 이젠 질문도 하고 무슨 일인지 알 수 있게 된 것 같다. 어떤 방식의 개입도 환영한다. 의사소통 유형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다. 더 이상의 트라우마는 없다. 외계 존재와 접촉을 거부할 때도 있지만 불가항력일 때도 있다. 하지만 불편하게 느껴지는 특정 외계인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외계인들과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외계 존재와의 일방적인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형. 주술사는 인문의식과 수련을 통해 기존 세계와 영적 세계를 오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주술사들에게는 일반인 선도, 교육 충동, 영계가 열린 사람들은 우주의 구조를 보고 설명하고자 하는 충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납치 피해자들도 의식 통합의 단계를 지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전히 스스로 이방인으로 느끼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납치 피해자들은 우리의 현재 현실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인생에 있다. 목적의식, 성취감이 생긴다. 삶과 우주에 대한 더 큰 그림이 생겼다. 라고 말합니다. 납치 피해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임무의 막중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여전히 잠들어 있다. 우린 그들과 함께 잠들어 있고 대각성을 위해 외계 존재를 도와주고 있다. 타인과 다른 것들을 보는 사실이 조금 슬플 때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무지한 것이므로 염려하진 않는다. 자신이 고립됨을 느낀다.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공감하기란 매우 어렵다. 외계인 중 일부는 항상 주변에 있다. 비록 육체적 형태는 아니나 그들과 텔레파시로 소통한다. 치유 과정 속에서 목에 돋는 소름 등으로 해당 실체를 감지한다. 고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개체를 가지고 온다.
해당 존재를 느낄 수 있다. 그들을 마주하면 체온이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해당 존재를 느낀다. 그들이 있는 주변 공기가 매우 밀도 있고 짙거나 축축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다른 차원의 존재, 영적 존재가 주변에 있으면 알아챈다. 일상 속에서 해당 존재들을 감지하지만 자주 보진 못한다. 하지만 외계인 관련 책을 읽으면 많은 존재를 느끼게 된다. 집 주변에서 마주친 존재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고전합니다. 여기까지가 호주 논문의 입문과 변화 챕터 내용의 전반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자신을 괴롭혀온 외계 존재들을 도리어 고마운 존재들로 인식하는 외계인 납치 피해자들의 모습은 마치 가해자를 옹호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는 듯한데요. 이들의 이러한 발전 단계 즉 질병, 고통, 수용, 관계의 변화, 목적의식 생성과 같은 납치 피해자들의 태도 변화 양상은 전형적인 무당의 탄생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학대를 통해서 해리성 정체성 장애로 불리는 정신분열을 유도하고 해당 분열된 자아 속의 특정 어젠다, 개념 등을 주입하여 피해자를 마인드 컨트롤하는 MK 울트라 프로그램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무속인들 및 납치 피해자들은 귀신 혹은 그레이 등의 타락한 존재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학대를 당하며 자기 방어 기제로서 무의식 속에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 해당 기억을 봉인하거나 또는 이중인격자 같은 생활을 하게 되고 이후 성인이 되어 내림굿이나 뉴에이지 학습 등을 통해서 어린 시절 분리됐던 무의식과 자아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해당 존재들을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거나 자신의 영적 스승 따위로 섬기는 형태로 문제를 해소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타락한 존재들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 해당 존재들과의 조우를 통제, 조절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통제의 원리를 깨우치고 나면 그 원리와 세계관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해당 세계관이 자신을 오감하던 공포와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준 치료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샤머니즘 속 강신굿의 본질이고 외계인 납치 피해 옹호의 원리입니다. 특히 외계 납치의 경우에는 무속인과 비교했을 때 어린 시절부터 납치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해당 기억이 오랜 기간 억눌려 있다가 성인이 된 후로 기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계 납치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당했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심리 형성의 과정이 대단히 보편적입니다. 납치 피해자는 보통 성인이 되어 자신의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학대해온 외계 존재를 멘토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예비 무당이 내림굿 등을 지도하는 무당으로부터 각종 무당 관련 지식과 용어를 학습하는 것처럼 납치 피해자들 또한 소위 우주 형제들에 대한 각종 뉴에이지 용어들로 해당 세계관을 학습하면서 해당 존재들을 자신의 동반자 내지는 영적 멘토로 여기는 심리 형성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렇게 해당 존재를 아군으로 인식하게 된 사람들은 무당과 같은 무속인이 되거나 혹은 무속인에게 눌림굿 등을 처방받아 소위 신기를 치료받고는 자신의 영적 관문을 열고 닫는 권한이 무속세계에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 되어 무속신앙 전파자가 됩니다. 외계 납치의 경우에는 외계인 신앙, 우주형제의 복음을 전하는 뉴에이지 전도사가 되어 타락천사들의 어젠다를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이런 상부상조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그들은 해당 존재들로부터 공격받지 않습니다. 혹은 피해자들은 해당 존재와의 조우를 더 이상 나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과 주종관계를 형성하여 오히려 자신을 학대해온 영적 존재들에게 협조하게 되죠. 무속세계관이나 외계 형제 세계관은 사실 우주의 기원으로부터 인간의 목적까지 설명해주는 세계관이 아닙니다. 해당 분야의 지식은 마치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신비를 전해주는 듯하지만 그 속에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자신의 죄악된 현실을 깨달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부활을 하면 해당 신들을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된다는 인간의 기원과 결말, 즉 알파와 오메가를 관통하는 세계관과 우주관이 결여된 그때마다 증상만을 덮어두는 일종의 유사신학이 무속신앙과 UFO학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의 사람들은 트라우마 극복 단계에서 형성된 주종관계로 인해 타락한 영들에게 협조하게 되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끔찍한 범죄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모든 무속인과 외계인 납치 옹호자들이 이런 모습을 띠진 않지만 개 중에는 이러한 유형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인신제사나 성적학대 같은 끔찍한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 스승이 자신에게 지시한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해당 영적 존재들이 명령하는 그 어떠한 악한 일들도 더 큰 대의를 위해 수행하는 선한 일로 합리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전형적인 MK 울트라 희생자들의 패턴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수많은 인신제사 풍습이 이러한 패턴으로 정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브라질과 남미 지역에서는 이러한 SRA가 널리 행해지며 많은 아이들이 납치되고 해당 의식에 희생되어 죽거나 사탄을 섬기는 사제로 키워집니다. 실제로 브라질은 세계적인 UFO 최다 출몰 지역이기도 하죠. 과거 아말렉, 가나안 족속, 중앙아시아, 솔로몬 제도, 한반도 지역 및 전 세계 각국의 각종 인신제사 풍습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무속인들은 어린아이를 아사시켜 대나무통에 집어넣고 귀신에게 바쳐 자신의 실력을 강화하거나 질병을 퍼뜨려 구슬하게 만드는 연매라고 불린 악한 풍습을 갖기도 했죠. 호주 대학 논문에 참가한 외계인 납치 피해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해당 납치를 통제하게 된 알메튜스, 카린 윌킨슨, 비키, 안젤라, 산드라, 크리스티나의 사례들 및 무폰의 600여 사례를 연구한 조 조던의 연구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납치가 중단되지도 않았고 피해자 전원이 외계 납치를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하나같이 반기독교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성 종교를 영성의 억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피랍자들의 태도는 외계인을 자신의 삶에 초대하고 수용하였던 그들의 선택과도 관련 깊어 보입니다. 하지만 외계 존재나 납치 옹호자들이 그 어떤 대단한 체험과 논리를 말하더라도 어린아이를 납치하여 끔찍한 트라우마를 심어주면서 성적인 학대와 실험을 강제로 반복해온 사실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해당 영적 존재들은 사악하고 인류에게 무한한 악의를 갖고 있습니다. 유전과 영적 관계, 유전학. 호주 논문 속 외계 납치 피해자들은 납치 외계인들과 강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구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믿었죠. 피해자들은 스스로 납치를 결정했다고 믿는다. 외계인은 내 가족이다. 내가 본래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인간의 유전적 구성은 외계인으로부터 온다. 그들이 인간의 창조자이자 가족이다. 외계 존재는 행성의 관리인이다. 그에 따라 행동한다. 과거 지성체들 등장 이전에 지구의 종의 발달에 영향을 주거나 가속화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이루어졌을 수 있다. 나의 일부가 실제로 다른 종족과의 교배를 도와주었다는 꿈을 기억한다. 우린 모두 연결되어 있다. 특정 외계 종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반복되는 납치는 하이브리드 번식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다. 하이브리드 종족을 낳으며 몸 전체에 극심한 통증이 왔다. 외계인과 협상하여 그들보다도 먼저 아기를 안아볼 수 있었다. 외계 존재는 우리의 직접적인 유전적 조상은 아니지만 외계인이 지구의 생명을 시작하는 것에 관여하고 우리를 양육했다. 많은 사람들은 전생에 외계인이었고 그들의 영혼 가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린 별에서 왔으며 외계인은 우리에게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와 있다. 외계인과 함께 12명이 하이브리드 아기를 낳았다. 외계인 납치의 목적들 중 하나는 지구가 파괴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다. 다른 행성을 식민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지구가 파괴되면 다른 클론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인간 종족 미래를 걱정해주고 있다. 외계인은 우리의 유전 정보를 이용하여 최소 2가지 이상의 종이 혼합된 하이브리드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그들은 실제로 하이브리드이다. 그들 모든 종족이 해당 유전 물질에 투여된다. 인간의 기원은 이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며 우린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역사 내내 인간과 상호작용해왔고 다양한 시대 속에서 유전 정보가 삽입되고 간섭되어 인간을 만들어내었다. 11명의 인터뷰 참가자 전원 모두 외계인 납치와 관련하여 유전적 성격의 무언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관된 진술을 했습니다. 제레미 나르비는 코스믹 서펜트, DNA와 지식의 기원에서 아마존 정글 사람들 대상으로 다년간에 걸친 현장 조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최소 수백 년 동안 아마존 무당과 세계의 전통사회가 DNA 분자의 뱀 같은 나선형 구조에 관련된 친밀한 지식을 가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아마존, 이집트, 호주 암벽화 등 서로 아무 연관 없는 장소에서 발견되는 쌍두뱀의 조각과 전설들이 나타납니다. 나르비는 해당 정보를 무당이 저승에서 다양한 동식물을 만나며 얻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저승으로 불리우는 영적 세계에서 조우하는 엔티티들이 우리가 유전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깊은 지식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수르 바빌로니아 신화 중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 중에는 라크무와 라크아무가 가장 먼저 태어났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호한 신이며 한 쌍이 괴물 같은 뱀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각각 천상과 지성을 대표하는 남성 안샤르와 여성 키샤르를 낳았다고 하죠. 크리스천 고고학자 스티브 케일도 최근에 멕시코에서 진행된 초고대 문명 발굴 과정 속에서 DNA 구조로 볼 수 있는 기호와 상징 및 길쭉한 두개골의 인간을 새겨넣은 다양한 유물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지역에는 현재에도 새롭게 발굴되는 피라미드가 무진장 묻혀있다고 합니다. 노아의 때 혹은 그 이전의 토후, 보후의 혼돈과 공허 시대부터 존재해온 공룡 유전자의 변형과 타락을 날조하고 이제는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외계 납치에 시달리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산드라는 1970년대 이전부터 외계인 납치를 겪어온 사람으로 자신을 납치해온 외계 존재들의 어젠다가 도중에 바뀌었다고 전합니다. Like when I had been getting taken in childhood, I don't remember going to a ship. I felt like I was going underground actually. And you would feel like you would be taken and like I can remember going through the wall, through the window. You would taste the wall on the way through. You would taste the window on the way through. And I remember you'd go outside and you'd hear it feel like a swoosh, but it felt more like going down than up. So just want to mention that. This didn't change until later. Like after this, now I'm all into UFO, not associating UFO with this other stuff. This is the 70s. You don't know they're connected. So now I started getting abducted by these beautiful beings, these handsome looking men, golden skin, blonde, long hair, gorgeous, like model gorgeous. And they're like, and now when I'm taken, I'm feeling I'm going to a ship. I feel like I'm going up, you know, and they're telling me, well, we'll protect you from those other ones.
Huh. But we want you to be the mother of a new race, they would tell me. There you go. There And you go. so this is how they, now this is the new agenda. Now, and then I spent my life, being all into UFOs because I'm not realizing what they were. I went into the whole being an investigator for a particular organization, going to all the conferences, thinking they're our space brothers here for the good, going down that galactic new age road, stepped away from my Christianity, even though I was always considered myself Christian, I was lukewarm, and thinking, oh, maybe there is something to this galactic stuff, right? 산드라가 납치되던 초기에는 자신들의 아기를 낳아달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때 복음을 접하고 중단됐던 납치가 그녀가 복음에서 멀어지며 다시 재개된 1970년대부터는 하이브리드 번식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죠. 이것은 그녀가 성장하여 가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대표적인 역설계 UFO로 알려진 통칭 피닉스 라이트 같은 비행체의 초기 모델들이 이무렵 탄생하면서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이 본격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샤머니즘 외계 납치의 유사성에는 성적인 관계와 임신 및 하이브리드 출생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신과 인간의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많은 전설들 이외에도 엘리아데, 카레이트 등 샤머니즘 학자들은 예비 주술사들이 받는 유혹을 언급합니다. 입문 주술사는 잠든 상태, 위식이 변형된 상태에서 매력적인 영혼을 만나 성관계 혹은 결혼을 제안받고 이를 거부하면 장기간의 질병이 발생하는데 다시 성관계를 허락하면 이는 곧바로 치유가 됩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주술사는 영적 파트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샤머니즘 세계에서 이러한 관계는 종종 일방적이며 파트너에게 강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들 수호령은 추악하고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신할 수 있고 자주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한국에서도 자각몽 등을 통해 기접 체험을 한 사람들이 관계 도중 추악한 형태로 변하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샤머니즘 세계에서는 서구권의 서큐버스, 인큐버스, 한국의 처녀 총각 귀신 및 기접이 전해져 오고 한국에서도 기접을 통해서 실제 상상 임신이 진행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 형태가 포착되었던 외국의 외계인 납치 사례와는 다르게 한국의 기접과 연관된 임신의 경우에는 검진 결과 아기가 발견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외계 납치 피해자들과 외계 존재와의 성관계도 강간의 형태로 진행이 되며 일부 케이스에서는 추악하고 무서운 외계 존재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캐런 윌킨슨의 경우에도 핸들러라고 부르던 reptilian 존재와 실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사실상 그루밍, 강간에 해당하는 경우이죠. 이는 또한 에녹스와 창세기 6장의 타천사가 인간 여성과 실제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The entities that have been abducting me from the time that I was as young as I can remember, once I got to an age where I could bear children, the relationship with them changed and it became something of more of a sexual nature. I had what I talk about in the book, or I write about in the book, a handler who was with me quite a bit. And he began having a sexual relationship with me. And that relationship created children, created pregnancies. I didn't realize it at the time that was the reason I was pregnant. I thought maybe it was from my husband or from, at the time. But so the dark agenda is that they're trying to take our human ovum from women and sperm from the men and create races of hybrid beings that are half human, half fallen angelic entities, what they are, the extraterrestrials, whatever you want to call them. By any name, they are the same thing. 호주 대학 논문 속 납치 피해자들도 다음과 같은 체험을 말합니다. 나는 납치된 우주선에서 역할이 있었다. 생식 관련 작업이었는데 정제를 수집하고 건강 상태 모니터링했다. 또한 여성 존재와 짝을 지었다. 외계인 파트너가 존재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해왔다. 어린 시절 광대를 만났다. 그가 나를 성적으로 만지던 기억이 있다. 6살 무렵에 납치되어 반인간, 반하이브리드 태아를 출산했다. 이는 전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해당 태아를 꺼내 금속 접시 위에 놓았는데 죽어 있었다. 이들처럼 외계 존재와 성관계를 갖고 임신 등이 진행된 내용은 2022년 펜타곤에서 공개한 1500페이지 분량의 UFO 근접 조우 피해자들 관련 보고서에서도 나타납니다. Pilots tracking unidentified objects, balls of light suspended over the ocean, UFOs chasing warships, all part of a growing body of sightings of UAPs or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Oh my gosh, they're all
going against the wind. The wind's 120 knots from the west. Now comes something even more explosive, a 1,500-page Pentagon report of previously classified documents cataloging accounts from witnesses and victims claiming radiation burns, brain damage, even paralysis after close encounters with UAPs. This is the most haunting of all the reports from my perspective, because it shows immunological deficiency. It shows altering human DNA. It shows degradation on a cellular level. Prepared in 2010 by the Pentagon's secret Advanced Aerospace Weapons Program, the report was released only after a Freedom of Information request. It found sufficient incidents, accidents have been accurately reported, and medical data acquired as to support a hypothesis that some advanced systems are already deployed and opaque to full U.S. understandings. This is from within the documents themselves. The report says humans have been injured from exposure to UFOs, from abductions and perceived time loss to sexual encounters and unexplained pregnancies. We're talking about an area where there is intervention with the human being on such a level that it's beyond just negative health effects. Some of this stuff is really bizarre.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듯 뱀의 후손과 인간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은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현실 속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전. 무당은 크게 세 수목, 강신무로 나뉩니다. 각각 무당을 물려받는 것과 접신을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직업적으로 무당이 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날 타로카드 등을 배워서 타로술사가 되는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강신무의 경우에 비자발적인 접신이 특정 가문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계인 납치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실일, 원가족이 실제로 영적인 치유 능력과 다양한 카리스마를 보유한다. 어머니는 UFO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해당 지역의 테마사였다. 이런 부모의 능력을 물려받아 자신도 이따금 친구에게 테마 요청을 받는다. 헬렌, 여동생이 납치 경험자이며 이모와 할머니 모두 치유 능력자이다. 마이클, 진찰대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본 꿈의 기억을 갖고 있다. 패트리샤, 어머니, 10살 딸이 외계 납치 경험이 있다. 낸시, 여동생이 그레이라고 불리는 작고 뭉툭한 것들에게 거친 일을 당했다. 딸이 18개월 되었을 때에 클라운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이 집에 방문하여 이들과 협상을 진행했다. 밤이 아니라 환한 아침이나 낮에 나타나달라고 요청하고 수락됐다. 딸은 이제 6살이 되었고 외계 존재는 이제 내 딸과 별도의 납치 루틴을 갖게 되었다. 내게는 인간 가족 이외에 외계 하이브리드 자손이 있다. 이들을 보러 외계 존재를 따라가기도 했다. 외계인 납치와 무속 신앙 및 관습의 유사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물림 현상과 각종 영적 체험들은 UFO 연구가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논문은 해당 챕터를 마칩니다. 외계인 납치에 있어서 종교의 유무는 납치 변수가 아닙니다. 해당 납치 피해자 인터뷰는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 사례로 피해자 절반 이상이 크리스천 가정이었지만 이와 상관없이 외계인 조우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유아기의 자유의지로 인한 신앙의 선택과 구원의 문제와도 연관되고 해당 존재들이 특정 혈통을 기반으로 피해자들을 선택한다는 가정을 뒷받침하죠. 또 해당 존재들을 보는 능력은 종교 여부와 상관없이 주로 선천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납치 피해자들은 대체로 외계 존재만을 체험하지 않으며 귀신이나 영적 존재들을 함께 보고 체험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보는 능력의 개발로 인해 크리스천이었다가 무당이 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관련 체험자들에 대한 진지한 상담과 중보기도가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동일한 유형의 UFO 조우를 겪거나 샤머니즘 관련 직업을 가졌거나 각종 신비 체험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납치를 통해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RH- 혈액형, 그 중에서도 RH-O형이 절대 다수였죠. Let me ask you something before I ask that question. By any chance, are you Rh negative blood? I'm O negative. Okay, because I came up with something recently. I want to talk to you about this before Yeah. I get into the breeding thing. And many of us are, because O negative blood, I can give blood to anyone. There you go. But I can't receive blood from anyone. Wow. So my blood can be used in many ways, and there's something there. There's There really is. something like that. And- And I've spoken to a lot of other abductees who also are O negative. And what I find interesting about this, the reason why you're picked, there's a reason for it. They're singling this out because it makes their job easier. Now that's conjecture, on our part, but it's also based on lots of research. You're Well- singled out because of the blood type. The one child of mine, and I won't say who, that was taken also is my only other O negative child. Wow. So, and those of us in my family lineage who,
I've now realized the stories they were telling that didn't make sense. Oh my gosh, this Now they happened to make these sense. elder members of my family as well. They're the O negatives as well. So I was grateful to learn that the rest of my children were not O negative. Yeah, I've got positives and negatives in there. But yeah, there's really something to that. Absolutely. RH- 혈액형, 금발머리, 붉은 머리, 백인 혈통은 외계인 납치가 가장 빈번한 유전자이고 이들이 네피림의 핏줄로 판단됩니다. 특정 혈통과 유전 형질에 대한 성경적 단서는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붉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다윗과 그술 왕 달메 딸 마아가의 아들인 것이 중요한 단서이죠. 그술은 갈릴리 바다 북동부 지역으로 바산 지역과 겹쳐진 땅입니다. 바산 왕국은 대홍수 이후에 네피림인 나파임이었죠. 또한 동명이인인 민수기의 달메는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압살롬의 외할아버지는 왜 하필 아낙 자손의 이름을 따서 달메라고 불렸을까요? 실제로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조우했던 것으로 알려진 거인의 머리색은 붉은색입니다. 또 아프간 이외에도 중동 지역에서 보고된 거인의 머리색은 모두 붉은색이었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혈통인 다윗을 없애고자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머리색이 붉은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사탄은 역사 내내 메시아의 혈통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핏줄을 자신의 후손들을 활용해서 공격해왔고 이는 2024년 현재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또 영지주의적 오염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관념을 엿볼 수 있는 에녹서, 노아의 서파편에서는 노아가 천사의 피를 이어받아 순백의 머릿결과 태양과 같이 빛나는 광채의 눈동자를 지녔다고 설명합니다. 백인들의 금발이나 백발 유전자가 천사들로부터 기인했다고 보는 관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만 해당 내용은 실제로 노아가 천사의 후손이면 현인류 전체가 하이브리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입니다. 에녹서 19장에는 인간의 유전자 변형에 대한 또 다른 힌트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들은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여 여자와 결합한 천사들과 그들의 영들로 인류를 더럽히고 악마들을 신으로 제사하도록 인류를 타락하도록 이끌었던 그들은 큰 심판의 마지막 날까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의 여자들도 세이렌이 되리라. 에녹서는 우리에게 인호로 친숙한 세이렌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과 관계 맺은 여성들이라고 전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천사와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유전자 변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외모와 관련된 유전 형질 특성 이외에도 또 다른 방식의 유전적 특징이 있습니다. 샤머니즘 세계에서 흔한 가문대대로 전해지는 신병 같은 체질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한국과 연관된 대표적인 혈통의 저주 사례가 바로 19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라오스 몽족 남성의 집단 사망 사건입니다. SUNDS, 서든 어닉스플레이드 녹터널 데스 신드롬. 이는 당시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고엽제 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역학조사를 진행했지만 끝끝내 질병의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던 몽족 남성의 불가사의한 심야 집단 돌연사 현상입니다. 당시 몽족 원로들은 이러한 집단 사망 원인을 고향의 조상신에게 바치던 제사가 미국 이주로 인해 갑자기 중단된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이들의 유전자는 한국과 동일한 O2 계열 하플로그룹을 갖습니다. 이들 몽족은 또한 한국과 유사한 강신군 문화, 돼지 제사를 가지죠. 산해경에 따르면 몽족은 탕록전투 이후 남쪽으로 이주한 81개의 구려 부족들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탕록전투에서 치우는 마법을 쓰고 거인을 동원하여 황제 헌원 씨와 대결을 벌이다 패배하죠. 치우를 따르던 부족들은 크게 동쪽과 남쪽의 두 갈래로 나뉘어 흩어져서 요하 지역의 고조선과 남중국 및 동남아 일대의 소수민족의 기원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천 킬로 떨어진 두 민족 간의 유전자 하플로그룹의 유사성과 이들 가운데 전해지는 동일한 무당제사 양식 및 한반도 지역의 4만여 개 가까이 밀집된 고인돌과 포탈을 상징하는 한반도 지역의 소용돌이 안각화들 그리고 거인국에 대한 다양한 전설들을 토대로 놓고 보면 해당 탕록전투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의 서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환탄고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민족주의 정서에 기반한 신학이나 고대사 해석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연대의 아기가 서로 잘 맞지 않습니다. 또는 희박한 근거에 기반해 과거에 있었던 단순 교역이나 고대 왕실 간의 거래 흔적을 고대 제국의 영토로 과장하는 등 비약이 지나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외계인 납치 보고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혈통이 유라시아 대륙에 뻗어있던 백인 계열 스키타이의 후손이라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이 네피림의 유전 형질이 강하게 남아있는 민족이었다면 오늘날 외계 존재로 둔갑한 타락천사들은 반드시 한국인을 납치해서 하이브리드 번식 프로그램에 활용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한반도 유전자 하플로그룹은 유럽 계열과는 서로 이질적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민족은 유럽 및 가나안 같은 세계 다른 거성 문화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홍수 이후에 자체적인 거성 문화와 거인 숭배 문화를 가지며 바벨탑 이후로 타락한 천사들과 소통하는 지식을 계승하여 동해안 지역까지 도달한 북방계와 남방계의 호남민족으로 봅니다. 한반도에 가득한 소용돌이 안각화, 고인돌에서 발굴된 영국인격, 신라 왕조의 거인들과 누금 세공 기법 등은 고대에 있었던 타락한 지식의 전파 세력과의 왕래를 뒷받침하는 내용들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단 지파의 타락이 어떻게 가나안 혈통인 페니키아와 연결되고
이들이 다시 영국인의 시조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들이 RH- 혈통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외계인 납치와 하이브리드 생산이 과거 대영 제국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죠. 이는 단 지파에 대한 영상에서 더욱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라에서 이어져 오던 네피림 혈통과의 연결고리는 성골 시스템이 무너지는 무열왕 시대에 사실상 종지부를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혈통과 순혈주의를 강조했던 네피림 왕가에서는 근친혼이 자주 나타나는데 신라의 경우는 처음부터 수가 적어서 중간에 대가 끊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플로그룹상 유럽과 한국은 아무 연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한국이 프리메이슨 세력에게 특별한 이유는 선천적인 혈통보다는 후천적으로 개발된 능력이 입증된 민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 수도 그렇고 고대의 반도체 기술과도 같은 누금 세공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점 등 한반도 지역인의 기회는 후성 유전인자 등의 요인으로 잘 개발된 경우이고 이는 오늘날 널리 퍼진 한국 대중문화 속에서 다시 한번 증명되었죠. 이를테면 신이 잘 깃드는 체질인 것입니다. 한국처럼 직접적인 네피림의 혈통과 크게 관련 없이 자체 영향으로 간택받은 또 다른 나라가 인도인데 이들도 고인돌 문화권이고 고대의 세계 최고 수준의 누금 세공 기술을 가졌으며 인도에서 형성된 환생, 명상 등의 힌두교 세계관은 오늘날 영지주의와 뒤섞여 뉴에이지 종교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개념들은 오늘날 타천사들이 외계인 피랍자들에게 설파하는 외계인 종교의 핵심 사상들이기도 하죠. 따라서 한국과 인도 모두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열왕이 탄생하고 통치할 지역들로 예상이 됩니다. 신현서 10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노아가 천사들로부터 모든 위약 관련 지식을 전수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는 해당 지식을 함이나 야벳이 아니라 셈에게 전수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 사건 무렵에 노아의 위약 지식은 타락한 자손들에 의해서 혹은 점차 타락해버린 셈의 후손들에 의해서 아야와스카와 같은 사이키델릭의 지식으로 변형되었고 이를 통해 타천사들과 접촉하던 고대 위술사 계급들이 포탈을 열고 타천사를 소환하는 등 노아의 범죄를 다시금 반복하여 그 흔적이 소용돌이 안각과 고인돌, 거인의 흔적들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양같은 한반도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해당 반석이 있던 지역은 가이샤라 빌립보 지역으로 프리메이슨의 성지인 헤르몬산 자락에 위치한 판의 동굴, 신전에 있는 특정 장소입니다. 실제로 판의 동굴에는 바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실제 포탈과 지옥의 관문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뱀이 선악과 사건으로 받게 되는 저주도 흙을 먹는 저주이고 해당 흙의 원어는 아파르로 광석을 뜻합니다. 해서 돌과 같은 물질과 타천사들은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실제로 서구권 오컬트에서는 크리스탈을 영적인 통로로 삼죠. 현대에도 고인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원이 관측되는 등 돌과 영적 세계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고인돌은 대홍수 이후의 거성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유적이고 피라미드 같은 유적은 대홍수 이전 시대의 초고대 문명의 흔적입니다. 서로 연대만 다른 게 아니라 사용된 기술 수준도 전혀 다르고 따라서 기대되는 기능도 서로 달라 보입니다. 초고대 거석 구조물이 타천사들의 포탈이나 스타게이트 기능을 가졌다면 고인돌은 타천사의 후손들인 네피림의 영, 즉 귀신의 영을 인간에게 빙의시키는 기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인돌같이 돌을 매개로 하는 장치는 귀신의 영이 사람에게 빙의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고인돌에 대한 사르데냐 지역 주민들의 전설, 우가리트 문헌 속에서 네피림 영의 빙의를 통해 기보림이 탄생하는 가나안 문화에 대한 설명들, 가나안 지역의 고인돌들과 길갈 라파임 같은 유적지 내부의 구조 등을 보아도 그렇죠. 나치 브릴의 영매사들도 해당 크리스탈을 트랜스 상태로 넘어가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었습니다. 한반도 지역에서도 고인돌이 가장 밀집된 지역은 전라도 지역인데 여기가 조선시대까지 세습무 가문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죠. 이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헌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인구 대비 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해당 전라도 지역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속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옥의 관문 앞에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그리스도인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은 현재 한국 땅에서 성취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되찾아오신 영혼들을 사탄이 지난 수십 년간에 걸친 교육, 언론, 출판, 정치 선동 등의 이념세뇌 작업을 통해서 다시 길을 잃게 만든 것처럼 현재 한국에 유행하는 타로, 점술, 뉴에이지 사상과 함께 한반도에 뿌려지는 캠티나 사람들이 몸에 꽂아대는 백신 등을 통한 체내 나노물질 축적은 다시 한번 한반도 사람들에게 무당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직접적으로 귀신을 정착시키기 위한 밑작업들로 보입니다. 실제로 나노물질, 산화 그래핀 등 모두 창세기 3장의 흙, 아파레에 해당하는 물질이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체험시켜줄 시공간 왜곡 능력의 진짜 정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체내에 축적된 나노 입자들을 통해 강제로 손가체를 활성화시켜 영적 메타버스 세계를 보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최후의 미혹을 진행하는 것일지도요. 사탄은 자기 손에 한번 들어왔던 영혼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두 정기적으로 해독을 하시고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위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는 이어서 샤머니즘과 외계 납치 비교 연구 논문 속 영성과 다른 세계 주호, 치유 능력과 초자연 현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